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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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직업방송 사랑해요. 네, 오늘 2부 말씀드렸다시피 경력단절 여성분들이 다시 시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전문가 두 분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여자 라이프스쿨의 이재은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오프닝 멘트 해주실 때 또 생각했어요. 어떤 네. 얘기를 할까. 근데 요즘 저 개인적인 화두가 이런 것 같아요. 뭐 양성평등이 이제 도래했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아직 멀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네. 요즘은 성 대결이 정말 심한 그런 시대 같아요. 성이 서로 혐오하고 공격하고 그래서 그래요. 막 뭐 된장녀는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 이제 남성들을 여성들이 혐오하는 한남충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건 뭔가요? 한국 남자들은 다 벌레다. 아, 이렇게. 그래서 그래요? 서로 엄청난 일이 지금 되게 심하거든요. 네. 그래서 참 사실은 이런 지표도 중요하지만 심리적으로 서로가 다르고 서로가 또 되게 어떻게 보면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라고 해야 되나요? 문화 같은 게 빨리 조금 형성됐으면 맞아요. 좋겠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요즘 들었는데 그래요. 그래서 혼자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 시대가 와야 돼, 막 이러면서. 네. 그래요. 네, 벌써 또 연기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우리 대표님. 네. 근데 이제 이런 거 스스로 좀 줄이기 위해서 사회 전반적으로 좀 임금 격차 같은 거야, 그야말로 이런 게 좀 줄어들어야 어떤 그런 위화감 조성도 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한 분의 전문가 또 소개해드리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영 노무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유다영입니다. 재은 대표님은 언제나 좀 약간 말랑말랑하고 이렇게 감성적인.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에 네. 반해서 저는 너무 현실적인 얘기들을 드리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긴 그 한데 노무사님 역할이시잖아요, 여기서. 네네. 네,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도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죠. 실적이기도 해. 네네. 네, 그래서 그 앞에 나온 양성평등 그 세계 성격차 보고서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요. 네. 이게 이제 그 경제활동 참여 기회, 교육, 건강, 그다음에 정치 권한 이렇게 4개의 분야에 있어서 얼마나 성평등 지수를 이제 측정하는 건데요. 네네. 지금 이제 뭉뚱그려서 임금 격차가 116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보니까 이제 비슷한 일을 할 때도 만약에 남자가 1을 받는다고 하면 네네. 여자는 얼마를 받을까라는 걸 측정했을 때 우리나라는 0.55를 받는다고 해요. 오, 반 정말 정도밖에 안 절반 되네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 만약에 이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임금 수준은 절반 정도라고 한다면 네. 비정규직 여성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 남성에 비해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어, 거죠. 네. 그런데 또 하나 좀 유의해야 될 게 건강 수준 지표는 아주 평등한 걸로 나왔어요. 거의 1위에 가깝게 나왔거든요. 네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여성들이 굉장히 오래 살고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경제적인 능력은 훨씬 더 갖추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이게 이제 다시 일을 시작하고 하는 것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요. 저런 수치들 자꾸 보니까 우리가 한남충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회사와 이런 사회에서 조금 더 이런 부드러운 무드 조성에 좀 일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그건 그렇고요. 저희는 오늘의 이제 사연을 좀 잘 해결해 봐야 될 텐데요. 오늘도 저희에게 사연 보내주신 분의 이야기 먼저 듣고 자세한 내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법학을 전공했고 현재 7살, 4살의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공기업 비서로 8년간 일하다가 작년에 퇴사를 했습니다. 회사가 지방으로 이전을 하면서 주말 부부를 해야 하는데요. 혼자 외지에서 아이 둘을 데리고 일과 육아를 병행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육아가 힘들긴 하지만 행복하거든요. 솔직히 남들은 시내 직장 그만두기 아깝지 않느냐고 하는데 저는 아이들 크는 거 하루하루 지켜보고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게 정말 좋아서 아깝지 않았어요.
이 퇴사 후에 산후조리원 언니들과 아이들을 데리고 교육적인 활동에 도움이 되는 박물관, 어린이 미술관, 동네 도서관 등 원 없이 데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슬슬 다시 일을 해볼까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요. 학습지 교사 쪽에 무척 관심이 가요. 지역 공부방 이런 것에도 관심을 가지고 또 육아나 교육이 천성에 맞는 것 같아서 이런 쪽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관련된 직업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하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분 사연은 왠지 굉장히 밝은 기운이 감도는데요, 오늘은.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어느 정도는 자기의 현실과 그리고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하고 저에게 문의를 주신 게 아닌가 해서 두 분께서 그래도 예전보다는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응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네, 아까 잠깐 이렇게 얘기 나눈 것처럼 이분 네. 되게 소신 있는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요즘 되게 이렇게 교육을 하거나 이럴 때 외치는 모토가 있는데 네. 나는 너, 너는 너라고 하는 이렇게 무슨 시가 있어요. 그 같이 읽어보는 시간을 갖는데 사실 뭐 남들이 신의 직장이고 뭐 이래도 자기가 지옥 같고 자기의 가치는 딴 데 있으면 그건 신의 직장이 아니죠. 근데 본인은 나는 나라고 하는 인식이 이제 갖고 있으신 분 같고요. 또 하나 이분 사례가 조금 저희에게 의미 있다고 저는 느껴지는 게 굉장히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이 이 육아라고 하는 걸 접근 자체를 굉장히 소모적이고 힘들고 희생적인 어떤 이런 걸로 많이 접근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듣다 보니까 여성들이 육아에 대한 울분을 갖게 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사실 이 육아를 어떻게 내가 참여하고 쓰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생산적인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여성들의 기혼 여성들의 커리어에서 이 육아에 내가 어떻게 몰입하고 썼는지에 따라서 이게 새로운 커리어로 가는 전향점이 있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네네. 뭐 저 같은 경우도 뭐 육아로 인해서 확 터닝 포인트가 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좀 삶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그런가요? 저, 네. 5살까지는 몰랐네요. 네. 전 육아가 너무 힘든 거예요. 아. 그리고 너무 이 책 읽어주고 이런 시간이 너무 바보 같은 거예요. 너무 단순하잖아, 심플하고. 나는 뭔가 인문서적을 읽고 싶은데 그게 그런 게 또 멋있는 것 같은데 네. 이 아이들 동화책은 너무 심플하고 근데 이제 제가 6살, 7살부터는 좀 마인드가 바뀌었어요. 아이를 육아를 하는 게 되게 정말 그리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임하다 보니까 그런 책들을 읽어주는 거에서 제가 새로운 그림에 대해서 좀 눈을 떴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동화 작가들에 대해서 알게 됐고 그런 그림들을 좀 사모으기 시작했고 그래서 제가 좀 이런 그림, 뭐 예술 분야 이런 쪽에도 조금 관심을 갖게 된 포인트가 됐고요. 네네. 또 그때 한번 소개를 시켜드린 것 같은데 제가 진로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진로 일기를 통해서 제가 하고 있는 일에도 좀 도움을 얻은 것도 있고 그래서 육아는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여성의 커리어에 있어서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는 게 좀 특징인 것 같아요. 네, 이분은 뭐 그런 목적의식은 전혀 없이 접근한 것 같기는 해요. 예, 그래서 일단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그 과정을 즐기고 이런 면들이 보여서 저희는 이제 따뜻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런 과정에서도 뭔가 배울 점이 있고 또 이렇게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걸 대표님께서 먼저 좀 찝어주셨습니다. 근데 이분께서는 아무래도 육아 쪽에 이렇게 올인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또 관심 분야가 생겼거든요. 그쪽이 이제 학습지 교사, 뭐 공부방 관련 그런 직업을 갖고 싶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직업과 관련해서 노무사님께서 조금 더 정보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학습지 교사는 아무래도 이제 여성들이 많이 근무하는 직종 중에 하나이죠. 네. 그래서 이제 하는 일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학습지를 받아보는 회원의 가정을 방문해가지고 학습을 시켜주고 네, 내용을 지도하고 이런 것들이죠.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한다면 네. 학습 지도안을 작성하고 수업 자료를 준비하고요. 두 번째는 회원의 가정에 방문해서 학습지 전달하고 이제 활용해서 수업을 진행하는 것. 세 번째는 이제 그 다음 수업을 위해서 과제를 내주고 결과를 검토하고 이제 학습 정도가 얼마나 됐는지 평가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학부모님하고의 상담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기존 회원을 관리하고 신규 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영업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학습지 교사가 되기 위해서 교육학과 관련 있는 학과는 교육학과인데요. 반드시 교육학과를 졸업해야 한다거나 특별한 자격증이 필요하다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이 도전들을 하시는 거고요. 워크넷의 정보의 자료에 의하면 평균 50%의 임금 수준이
2,700만 원 정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아무래도 아이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향후 10년간 이 일자리는 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직접 회원을 모집하고 방문하고 이런 대면에서 상담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하고 접촉하는 거나 뭐 외부 고객 대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좀 잘 맞아 하시는 분이라고 맞아요. 한다면 즐겁게 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전직에 비서를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학부모들 상담이라든지 아이들을 대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네. 즐겁게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직접 방문하는 것들이 이제 시간 약속을 잡고 이런 것들이 은근히 이제 시간과 체력 소모가 많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쓸 수 있는 시간과 그다음에 본인의 체력 정도 이런 것들도 좀 고려하셔야겠죠. 네네. 그리고 이 분야도 이제 학습지 교사 분야도 근로자가 아니에요. 개개인별로 이제 사업자 등록을 내고 하는 아, 네, 그래요? 이제 사대보험이 적용되는 근로자는 아니고 특수 고용 근로자라고 해서 그래요? 네, 그 뭐지 근로자와 사용자의 중간에 있는 사람으로 보호를 받거든요. 그래서 뭐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재능 교육 선생님들이 네네. 노조 이제 해가지고 파업하고 이랬던 거 혹시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시면 이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 되었었는데 여러 가지 사안상 이제 근로자는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사업자를 개별 사업으로 하게 되는 거에 따른 여러 가지 책임이나 뭐 하다못해 소득 신고 이런 것들까지 네네. 좀 챙기셔야 된다. 예,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렇군요. 그래요. 지금 설명 들으면서 저희 집에 오시는 선생님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모두 네 분이 오시네요. 예. 네 분이 오신데 다 4인 4색이에요. 다들 특성이 달라서 어떤 분은 좀 더 정감이 가고 뭐 어떤 분은 조금 덜하고 이런 분이 계시는데 이제 공통점은 네 분이 다 여성분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집으로 오시는 선생님들은 거의 다 여성분들인 것 네. 같은데 뭐 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99% 여성이고, 100%인가? 진짜. 우선 엄마들 네. 입장에서 집에 안 계시는 맞벌이 엄마들도 있는데, 아이와 밀폐된 공간에서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아를 상대하는 거에서 남성에 대한 선호도가 우선은 심리적으로 없을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무엇보다 그 여성 근로자 입장에, 선생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출근 시간 조금 늦죠. 오후에 출근하다 보니까 약간 일과 가정을 병행하기에 조금 유리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는 부분도 있고요. 네네. 그리고 아무래도 자신이 살고 있는 거주 지역과 가까운 지역을 맡게 되다 보니까요. 또 이렇게 조금 용이한 점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 봐주시는 선생님이 자전거로 오시더라고요. 네. 눈 오는 날 제가 다 한숨이 나오고 어떻게 오셔야 돼? 운전을 못 하신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용이함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선 기혼 여성들한테는 굉장히 강점이고요. 또 학부모 상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역시 아무래도 여성들, 특히 기혼 여성이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눈높이에서 조금 훨씬 더 유리하게 할 수 있고 학습지 교사에게 전문적인 지식을 뭐 이렇게 전수받으려고 하는 욕심보다는 아이와 친근한 관계 안에서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들을 엄마가 기대하기 때문에 네. 그런 점 역시 또 여성에게 유리하다가 할 수가 있죠. 네네. 근데 다만 이 학습지 교사에 대한 인식이 또 이제 공교육에 있는 교사들보다는 조금 낮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자기한테는 조금 만족도가 떨어질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은 학부모들이 많이 좀 배려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것도 제 자랑인가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네, 할게요. 네, 네. 저는 크리스마스나 뭐 이렇게 스승의 날 때 네. 있잖아요. 진짜 유치원 선생님이나 이런 거는 좀 안 챙기고 또 네. 받지도 않으시지만 이렇게 학습지 교사 선생님들은 정말 되게 제가 손카드 쓰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랬더니 저한테 문자가 왔는데 7번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크리스마스 날도 근무를 하시거든요. 네. 왜냐면 그 요일이면. 그래서 너무 이렇게 고맙다고 아이들 자신의 자녀에게 자랑하고 싶다. 엄마가 이런 일을 한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거 보면서 사실은 학습지 교사를 대우해주는 그거는 아까 얘기하신 어떤 고용 상태도 있지만 네. 그 학부모들의 마음 이런 거 맞아. 아닐까. 그게 다 또 우리 아이에게 돌아오니까. 그래요. 네, 그렇게 해주셨으면 네. 좋겠어요. 훈훈한데요, 대표님? 그러게요. 네. 저도 평소에 저 안 먹고
어서라도 우리 선생님들한테는 음료수하고 뭐 이렇게 스낵도 잘 네, 챙겨드리거든요. 맞아요. 예, 역시. 다 저희 아이에게 잘해드리는 그런 네. 어떤 목적의식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먼저 좀 존중을 많이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어쨌든 이제 사연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현실 감각이 있고 똑부러진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보면 목표가 조금 낮은 학습지 교사부터 시작을 했지만 이분도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해 나가면 여기서 뭔가 더 확정돼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제시를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방향도 좀 노무사님께서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뭐 이분이 이제 이 업무를 굉장히 잘 하시게 되면 잘 한다라고 하는 그 성과의 지표는 뭐 회원들이 많이 늘어나고 평가가 되게 좋고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된다면 이제 같은 학습지 교사 선생님들을 관리하는 내지는 그 선생님들에게 어떻게 해야지 뭐 이렇게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강의하게 되는 뭐 이렇게 되는 그 관리자로 발탁되는 경우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네네. 이런 것들은 이제 영업관리직이라고 하는데요. 많은 영업 조직들에서 영업관리직들을 좀 많이 뽑고 있고 영업관리직 같은 경우에는 영업을 해본 분들이 그러니까 더 실질적인 도움을 많이 주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관리직도 한번 좀 고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또 하나 이제 비슷한 직종으로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뭐 학교에서 학습을 도와주는 아이들의 학습을 도와주는 직업군으로 보조교사가 있고 네네. 방과후 선생님이 있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을 여러 군데 데리고 다니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요즘 이제 많이 하고 있는 진로 체험, 뭐 진로 학습 이런 쪽의 교사도 네네. 좀 생각해 보실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뭐 만약에 상담 같은 것도 조금 더 하신다면 진로 상담 교사로도 활동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또 이제 약간 이 사업이라는 부분에서 조금 더 독립화를 시키면 공부방을 직접 운영하거나 아니면 이제 이 공부방을 운영하는 것도 자기 이름 걸고 하는 게 있고요. 뭐 유다영 뭐 수학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프랜차이즈 형태로 하시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만약에 그 학습에 대한 노하우가 조금 많이 있으시다면 그 본인만의 이런 학습 방법들을 좀 체계화시켜서 본인의 프랜차이즈로 또 만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유다영 수학 확 끌리는데요. 네. 이재훈 연기, 이재훈 드라마. 네. 사실은 지금 말씀 들으면서 제가 딱 생각나는 사례가 있어요. 저희 실제로 이제 학습지 국어 선생님이셨는데 너무너무 아이들을 잘 보니까 선생님 하나 보고 저희가 막 과목 수를 늘렸던 그런 선생님이 있었는데요. 이 선생님 그 풀을 가지고 그 학습지 교사를 그만두시고 키즈 카페를 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들이 다 안고 한마디로 손님이 많으니까 너무너무 지금까지 잘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럼요. 어떤 출구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이 학습지 교사로서 시작하는 어떤 그런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전에 직업이 없었으면 몰라도 공기업 정직원이셨잖아요. 그래서 네. 이거를 좀 버리기가 아깝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실제로 여성들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자기의 직업 이런 경로를 좀 바꿔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사실 공기업 정규직 여성이 어떻게 보면은 약간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렇게 활동하는 경우가 아주 다반사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적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공기업에 근무하는 여성들의 그 직무 만족도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모두가 높은 게 아니거든요. 네네. 실제로 직급에 따라서 하는 일이 다르고 또 대우가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만족도가 되게 높은 여성도 있고 되게 낮은 여성도 많고요. 또 공기업은 아무래도 문화가 되게 보수적이고 되게 조금 이렇게 고착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남성 네. 중심의 문화가 되게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그 성에 의해서 차별받거나 이렇게 억눌림 받은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리고 그래서 거기서 오는 굉장히 오래된 우울감을 호소하는 여성들을 저는 교육장에서 실제로 많이 만나보기도 했고 네. 또 최근에는 이 공기업들이 또 지방 이전이 되게 많았잖아요. 맞아요. 여기에서 오는 안 그래도 이렇게 좀 억눌림이 있는데 가족과의 이별로 인한 외로움.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속풀이 같은 거 몰래 익명으로 써보는 거 하면요. 네. 그만두고 싶어요. 출근과 동시에 퇴근을 생각해요. 뭐 이런 글들이 와 아니
공기업에서 여성들이 이렇게 생각하는가? 신의 직장에서. 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분 여성처럼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소신 있게 가려고 하는 여성들이 좀 증가하고 있다. 네. 젊은 여성들 가운데서 좀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네네. 또 육아 아까 잠깐 얘기한 부분인데요. 육아를 통해서 전혀 새로운 어떤 통로를 개척하는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사례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네. 한 사례는 이건 제가 어떤 뭐 사례집에서 본 건데 육아에 되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 스트레스를 쇼핑으로 푼 거예요. 쇼핑 중독이 걸린. 근데 이 쇼핑 중독도 약간 네. 이제 재능이 된 거죠. 해외 대행 같은 거 브랜드 막 네네. 들여오고 그래서 본인이 그 육아 스트레스를 쇼핑 중독으로 풀었는데 그것을 이제 재능으로 발현해서 해외 대행 와. 업체 차리고 뭐 네.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게 여성의 커리어 특수성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네네. 그래서 뭐 이제 일반화됐다 없다 이렇게 할 수 없고 개개인의 상황과 맥락으로 좀 봐야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이분의 경우에는 이제 자리 잡고 있는 그 방향 자체는 좀 응원해 드리고 싶고요. 그 안에서 파생될 수 있는 여러 방향들에 대해서 좀 간단히 짚어드렸습니다. 이제 두 분께 라이프 컨설팅도 좀 의뢰를 드려야 될 텐데요. 우선 노무사님부터 이분께 어떤 말씀 전해주시고 싶으신지요? 저는 이분은 충분히 너무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배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왜냐하면 사실 이제 육아를 이렇게 어떤 공기업에 다니고 전문직인 사람이 나는 육아가 너무 좋아서 육아를 할 거야라고 얘기하는 것 내지는 결정하는 것은 솔직히 내가 이렇게 결정했지만 실행에 옮기는 것도 사실 쉽지 그쵸.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계속 해야 되는 게 아닐까? 내가 이걸 그만두면 사람들이 나를 나약하다고 생각하지 맞아.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외부의 시선들에 의해서 좀 결정을 쉽게 내리기가 힘든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걸 또 용감하게 실천하고 계시고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제가 참 배워야 될 게 많은 것 그쵸.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네네. 제가 최근에 이제 책을 2권을 이제 그 책 리뷰를 보면서 이 책을 읽어봐야 되겠다고 생각한 책이 2권 있었는데요. 네네. 제목이 제가 기억이 안 나서 말씀을 드리긴 조금 힘든데 하나는 이제 의사인 엄마가 쌍둥이 딸들을 데리고 7살인 쌍둥이 딸들을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전국 각지를 여행한 거를 이제 사진과 수필과 이렇게 해가지고 책을 만드셨더라고요. 네네. 그거 하나 하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전업주부이신데 예전에 화가의 꿈을 가지고 있던 엄마가 자기의 일상을 이제 그림으로 그려서 그림 일기를 내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그 책들을 보면서 이건 너무 우리 집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장면들이다.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은 이렇게 행복하게 생각하고 있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나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분도 이제 육아를 하시면서 좀 기록 같은 걸 남기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어떤 일을 하든 자기 확신과 소신을 갖는 것 그게 참 어려워서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말씀해 주셨고요. 자, 유재인 대표님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이미 그러니까 여성들이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잘 하고 있고 지금 이 순간도 자라나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이 성취가 꼭 직업적인 부분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육아에서 되게 일관된 태도로 자신이 어떤 태도를 가느냐에 따라서 그 육아에서도 어떤 우리가 심리적인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승인과 충만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지 교사를 하시든 공부방을 나중에 창업하시든 어떤 조금 확장된 형태를 가시든 저는 육아에서 성취를 얻고 그것이 충분히 자기가 칭찬할 만한 그런 성취다라고 하는 연습들이나 그 반복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두 분의 마지막 발언까지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께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 나누고 싶지만 저희가 시간 관계에서 이제 두 분 간의 인사 나눠야겠네요.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